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술에 취한 52세 김정호가 레스토랑에서 젊은 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25세 이민수는 충격에 빠져 뺨을 감쌌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25년 동안 찾던 생부를 드디어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산다는 주소를 찾아간 민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바로 일주일 전 자신의 뺨을 때린 그 남성이었거든요. 너 그때 정호도 민수를 보고 굳어버렸어요. 혹시 아버지신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양 서류를 본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때렸다고? 25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그들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김정호는 눈을 떴습니다. 52세의 이 남자에게는 숙면이라는 것이 사치였죠. 베개 옆에 놓인 소주병이 어젯밤의 외로움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부어오른 눈,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 없는 눈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건설회사 과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호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룸 안은 어제 마신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역겨웠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 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70세의 이 할머니는 이 건물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었어요. 정호에게는 유일한 이웃이자 때로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를 청소하곤 했죠. 정호야, 또 밤새 술 마셨구나. 냄새가 복도까지 나네.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정호는 대답 대신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를 마주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25년 전 그 일 이후로 정호는 누구의 걱정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정호는 어제 입었던 정장을 다시 걸쳤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제대로 매지도 못했어요. 거울을 다시 보니 회사에 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정호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박순자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정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호야, 밥은 먹고 다녀. 할머니가 챙겨준 김밥 한 줄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밤새 혼자 중얼거리며 술을 마신 탓이었죠. 같은 시각 서울 시내 한 고시원에서는 이민수가 좁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25세의 이 청년에게도 아침은 버거운 시간이었어요. 2평 남짓한 공간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오늘도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네요. 민수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입양기관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동안 찾고 있는 생부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세면대에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아직 어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래보다 훨씬 깊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상처들이 만들어낸 성숙함이었죠.
민수는 오늘 새로 시작하는 아르바이트 생각에 긴장됐습니다. 라 메종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게 됐거든요. 이전까지는 편의점, 택배 분류, 주방 설거지 등 다양한 일을 해왔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서빙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다른 거주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민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죠.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 하루를 계획했어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 첫 출근 전 미리 가서 메뉴를 외우고 오후에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입양기관에 전화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주 한 번씩은 연락을 드리곤 했거든요. 민수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사진 한 장. 그 사진은 생후 6개월 때 찍은 것으로 입양 서류와 함께 받은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사진 속 아기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왜 자신을 보내야만 했을까? 원망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민수가 고시원을 나서자 관리사무소의 김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어요. 민수야, 오늘 새 일터 첫날이지? 열심히 해.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이 고시원에서 유일하게 민수를 챙겨주는 어른이었어요. 정호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 붐볐어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으면서도 정호는 혼자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어젯밤 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입양 보내던 그날의 꿈이었죠.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입양기관에 맡기던 그 순간. 꿈에서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정호는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술을 마시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정호의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건설회사가 입주한 빌딩은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사 동료들과 마주쳤지만 인사만 간단히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장이 정호에게 다가왔어요. 김 과장, 어제도 늦게까지 고생 많았어. 오늘 현장 점검 일정 확인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정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민수는 라 메종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민수는 잠깐 주눅이 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최영의 사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58세의 최 사장은 이 레스토랑을 15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면접을 봤을 때부터 이 청년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어요.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긴장하지 마. 천천히 배워가면 돼. 최 사장의 말에 민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강미영 주방장이 요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48세의 강 주방장도 민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 새로운 직원이구나. 잘 부탁해. 강 주방장의 밝은 인사에 민수는 깊게 인사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모두 따뜻하게 대해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라 메종 레스토랑은 저녁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첫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서빙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최영애 사장은 민수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이 청년이 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강미영 주방장도 중간중간 민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민수야.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해. 민수는 그런 격려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금요일 저녁에 레스토랑은 예상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민수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8시 30분 김정호가 라 매종에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오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고 상사로부터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집에 혼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또 술을 마시며 외로운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했거든요. 정호는 레스토랑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온 손님이라는 것이 티가 날 정도로 어둠침침한 표정이었어요. 메뉴를 보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만 맴돌았죠. 정호는 와인을 주문했어요. 오늘은 좀 비싼 와인으로 마시고 싶었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정호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이라 긴장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정호는 민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와인 리스트를 가리켰어요. 이거로 주세요. 정호의 목소리는 이미 술에 취한 듯 흐릿했습니다. 사실 정호는 회사에서 나오면서 이미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주방에 주문을 전달했습니다. 강미영 주방장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손님 좀 조심해. 이미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인 만큼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욱 신경을 썼어요. 정호는 와인을 받자마자 계속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술을 들이켰어요. 마음속 답답함을 술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와인 한 병을 거의 다 마시고 나자 정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정호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최영애 사장도 정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저 테이블 조심해서 서빙해. 네, 사장님. 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정호의 테이블 주변을 지나다녔습니다. 정호는 두 번째 와인을 주문했어요. 민수가 다시 정호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미 충분히 드신 것 같은데요. 민수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영애 사장이 과음한 손님에게는 술을 더 주지 말라고 교육했거든요. 하지만 정호는 민수의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냈어요. 뭐라고? 네가 뭔데 내가 마실 술을 정해?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정책상 그런데요. 하지만 정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술과 함께 폭발한 거예요. 그 순간 민수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호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테이블을 흔들었고 민수가 들고 있던 물잔이 정호의 와인잔과 부딪혔어요. 와인이 정호의 정장에 쏟아졌습니다. 정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호의 고함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냅킨을 가져와 정호의 옷을 닦으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민수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정호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짝! 정호의 손바닥이 민수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들이 충격에 빠져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도 자신이 뭘 했는지 잠깐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영의 사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을 때리는 손님은 처음 봤거든요. 강미영 주방장도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강 주방장은 민수의 뺨을 확인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손님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고상현 변호사였어요. 45세의 고 변호사는 이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고 변호사의 말에 정호는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정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정호는 민수를 다시 봤어요. 젊은 청년이 뺨을 감싸고 서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정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정호의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정호는 그 감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최영의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님,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호는 중얼거리며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미안해. 정호의 작은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뺨을 감싸고 서 있었어요. 통증보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최영의 사장이 민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병원에 가볼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강미영 주방장이 얼음을 가져와 민수의 뺨에 대주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해, 민수야. 강 주방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고상현 변호사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젊은 친구, 이런 일로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은 점차 자신들의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민수는 일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의 사장이 말렸어요. 오늘은 그만 들어가. 충격을 받았을 텐데. 민수는 사장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첫 출근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민수는 사장실에서 잠깐 쉬었어요. 최영의 사장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손님이 너무 과했어. 사장의 위로에 민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겠죠? 민수가 갑자기 물었어요. 최영의 사장은 민수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만날 수 있어. 그때까지 힘내자. 사장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정호는 레스토랑을 나와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술 기운이 점점 빠지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정호를 괴롭혔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 안에 쌓인 분노와 죄책감이 무고한 청년에게 향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정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또 소주를 샀어요. 오늘 일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 젊은 직원의 놀란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종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날의 충격 때문에 일을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최영애 사장과 강미영 주방장의 격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행히 뺨에 붓기는 며칠 만에 가라앉았고 다른 손님들도 민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특히 고상현 변호사는 자주 찾아와 민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젊은 친구 괜찮아요? 혹시 그 사람이 또 나타나면 바로 연락하세요. 고 변호사의 관심에 민수는 감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날의 기억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민수는 매일 아침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소식이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었어요. 김은희 상담사는 매번 민수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나이가 들수록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생부는 이미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찾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간절했어요. 화요일 오후 2시 민수가 고시원에서 쉬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은희 상담사였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의 연락이라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김은희 상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민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김은혜 상담사의 말에 민수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아버님께서도 계속 민수 씨를 찾고 계셨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김은희 상담사는 민수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버님 성함은 김정호 씨이고 현재 52세입니다.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민수 씨를 입양 보낸 후 계속 후회하시며 찾고 계셨어요. 입양 기간에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알려주시고 매년 민수 씨 생일 때마다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민수는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잊지 않고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가 저를 찾고 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도 민수 씨 연락을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민수는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왜 저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은희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셨다고 해요. 사업에 실패하시고 빚이 많아서 민수 씨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시면서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민수는 아버지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원망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갑자기 연락하시기보다는 저희 기관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께서도 많이 놀라실 테니까요. 김은의 상담사의 제안에 민수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실 테니까요. 그럼 제가 아버님께 연락드리고 내일 다시 민수 씨께 연락드릴게요. 민수는 상담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은 민수는 잠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민수는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자신이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25년 만에 만나는 아들의 모습이 실망스럽지는 않을까 걱정됐어요. 민수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버지를 만날 때 입을 옷이었어요. 비록 비싸지 않은 옷이지만 정성스럽게 다려서 준비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수는 매종으로 출근했어요. 아직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밝음이 있었어요. 최영애 사장이 민수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네, 조금요.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비밀이라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벌써 설레고 있었습니다. 강미영 주방장도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민수야, 얼굴이 환해졌네.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겼어? 강 주방장의 농담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민수의 답변에 최영희 사장과 강미영 주방장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둘 다 민수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길 바라. 최 사장의 말에 민수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상상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과 닮았을까? 처음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곧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다니던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생후 6개월 때의 자신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사진을 기억하실까? 민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정호는 원룸에서 또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젊은 직원을 때린 일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정호는 그 일 이후로 더욱 술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도 정호를 걱정했지만 정호는 할머니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김정호 씨이신가요? 저는 동방 입양기관의 김은희 상담사입니다. 정호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였거든요. 혹시 제 아들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민수 씨를 찾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민수는 김은희 상담사로부터 받은 주소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민수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린 셔츠와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가방에서 입양 서류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정호, 1973년생, 입양일 1999년 12월 15일. 모든 정보가 일치했어요. 민수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낡은 동네였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골목길은 좁았습니다. 민수는 주소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상담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신다고 했어요. 민수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드디어 해당 주소에 도착했어요. 낡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가게들이 있었고 위층은 원룸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민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심장이 빨리 뛰었거든요. 3층에 도착한 민수는 호수를 확인했어요. 302호였습니다. 문 앞에서 민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로 문을 두드려도 될까? 아버지가 놀라시지는 않을까? 민수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에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입양기관에서 연락받으신 김정호 씨 맞으시죠? 저는 이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수는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일주일 전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뺨을 때린 그 남성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굳어버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남성을 바라봤고 김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그때 그 레스토랑에서.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때린 젊은 직원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민수도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신가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입양 서류를 정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김정호, 1973년생, 입양일 1999년 12월 15일. 모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때렸다고? 정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였습니다. 자신이 찾던 아들이 일주일 전 자신이 폭행한 그 청년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민수도 충격에 빠져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세대 문이 열렸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정호야, 무슨 일이야? 소리가 나서 할머니는 민수를 보고 놀랐어요. 어머, 이 젊은 친구는 누구야? 정호는 박순자 할머니를 보고 간신히 말했어요. 할머니, 이 애가 제 아들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민수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정호가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는지 지켜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정호야, 왜 그런 표정이야? 좋은 일 아니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맞으시죠? 하지만 일주일 전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호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술에 취해 제대로 보지도 못했거든요. 민수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 둘이 아는 사이야? 정호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저가 일주일 전에 레스토랑에서 실수를 했어요. 이해를 때렸어요. 할머니는 정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내가 내 아들을 때렸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였습니다.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일주일 전 자신을 때린 사람이라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찾고 계셨던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25년 동안 찾던 아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자신을 괴롭혔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서 있으면 뭐해?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정호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지저분한 방을 아들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민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 전의 기억 때문에 아직도 무서웠습니다. 정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와. 정호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할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들어갔습니다. 정호의 방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수선했어요. 술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빨래도 제대로 개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급히 술병들을 치우려고 했지만 너무 많았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생활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외롭게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순자 할머니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민수야, 내 이름이 민수구나. 예쁜 이름이네. 할머니는 너에 대한 이야기를 정호한테서 정말 많이 들었어.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저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그럼 매일 밤마다 내 이야기만 했어.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몰려왔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날 저를? 정호는 민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술에 취해서 했던 일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호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었어요. 25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서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그리워하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때렸다는 사실이 정호를 괴롭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박순자 할머니가 모든 술을 가져가 버렸어요. 정호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지.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생후 6개월 된 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받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정호는 그 사진을 매일 밤 보며 아들을 그리워했어요.
사진 속 아기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만난 민수의 얼굴과 겹쳐졌어요. 확실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펑펑 우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회사에 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정호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과장이 정호에게 다가왔어요. 김 과장, 어디 아파?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호는 대충 대답했지만 이 과장은 걱정됐어요.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김 과장,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 과장의 따뜻한 말에 정호는 고마웠지만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점심시간에 정호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의 일만 맴돌았어요. 민수의 놀란 표정, 박순자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자신의 지저분한 방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아들의 모습.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정호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그렇다고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같은 시각 민수는 매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그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사람이라는 충격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최영애 사장이 민수의 상태를 눈치챘어요. 민수야,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최 사장의 관심에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강미영 주방장도 민수를 걱정했어요. 민수야,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던데. 혹시 그때 그 손님 때문에 아직도 신경 쓰여? 강 주방장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을 때린 손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수는 얼버무렸지만 사실은 정확히 그 이야기였어요. 다만 그 손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고상현 변호사가 레스토랑에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고 변호사는 민수를 한쪽 구석으로 불렀어요. 지난번 그 일 말인데 정말 그냥 넘어갈 거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 고 변호사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변호사님,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민수의 답변에 고 변호사는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 궁금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최영희 사장이 민수를 사장실로 불렀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어제부터 너 정말 이상해. 최 사장의 진심 어린 걱정에 민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처럼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챙겨주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제 아버지를 찾았어요. 민수의 말에 최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드디어 찾았구나. 그럼 왜 이렇게 우울해? 좋은 일 아니야?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저를 때린 그 손님이에요. 최 사장은 민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 술 취한 손님이 내 아버지라고? 네, 맞아요. 입양 서류도 확인했어요. 최 사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강미영 주방장도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민수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건 아니잖아. 강 주방장의 말에 민수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민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웠던 아버지였지만 첫 만남이 폭력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민수의 답변에 최 사장과 강 주방장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자 할머니가 정호의 방에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직접 만든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정호야, 밥 먹어. 이러고 있으면 몸 망가져. 하지만 정호는 식욕이 없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요. 어떻게 제 아들을 때릴 수가 있어요? 정호의 자책에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호야, 그때는 내가 몰랐잖아.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고. 하지만 정호는 할머니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정호에게 조언했어요. 정호야,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봐. 25년 만에 만난 아들이야.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 할머니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감이 없었어요. 과연 민수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을까? 정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정호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정호는 민수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의 문자를 받고 고민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기다려온 만남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입양기관에서 만나요. 상담사님도 함께 계시면 좋겠어요. 민수의 답장을 받은 정호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만날 기회는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내일은 정말로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목요일 오후 3시 동방 입양기관 상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은희 상담사는 어제 정호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25년 만에 재회한 부자가 이런 식으로 만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상담사로 15년을 일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은희 상담사가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 씨, 많이 힘드셨죠? 어제 아버님께 전화 받고 정말 놀랐어요. 네,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10분 후 정호가 도착했어요. 정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얼굴은 밤새 잠 못 이룬 티가 역력했어요. 김은희 상담사가 두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죠.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상담사의 말에 정호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정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정호를 바라봤지만 쉽게 답하지 못했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은희 상담사가 중재했어요. 정호 씨, 먼저 당시 상황부터 민수 씨에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민수 씨도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상담사의 제안에 정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어. 너무 예쁘고 건강한 아기였거든. 정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후 6개월이 됐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건설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정호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빚이 2억이 넘었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집도 넘어가고 차도 압류당하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했어. 매일 울면서 어떻게 하냐고, 아이는 어떻게 키우냐고.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어머니는 너를 친정에 맡기고 싶어 했지만 친정 형편도 어려웠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든 기억이었거든요. 김은희 상담사가 대신 설명했어요. 당시 정호 씨 부부는 민수 씨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입양을 결정하신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저를 버리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었나요? 정호는 고개를 강하게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야. 너를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 우리가 키우면 너도 힘들어질 게 뻔했거든. 정호의 설명에 민수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 후에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빚을 다 갚으신 후에라도 찾으실 수 있었잖아요. 정호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것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너를 찾지 않은 게 아니야. 계속 찾고 있었어. 정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수첩에는 25년 동안 입양기관에 연락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매년 내 생일 때마다 안부를 물어봤고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알려줬어. 김은희 상담사도 증언했어요. 정호 씨는 정말 꾸준히 연락을 주셨어요. 민수 씨 소식을 간절히 원하셨거든요. 그럼 왜 이제서야 만나게 된 건가요? 민수의 질문에 김은희 상담사가 답했어요. 사실 입양 관련 법이 바뀌면서 친부모와 입양아의 만남이 더 까다로워졌어요. 양쪽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민수 씨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입양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입양 부모 측에서 반대하셨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양 부모가 반대했다고요? 네, 아마 민수 씨를 너무 아껴서 그랬을 거예요. 친부모와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입양 부모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입양 가정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민수의 고백에 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힘들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입양 부모에게 친자식이 생기면서 달라졌어요. 저를 친자식과 다르게 대했고 심할 때는 폭력도 있었어요. 정호는 민수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어?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양 부모가 저를 더 심하게 대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18세가 되자마자 집을 나왔어요. 민수의 말에 정호는 자책감에 빠졌어요. 아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고생만 시킨 것이었거든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분했어요. 김은희 상담사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럼 정호 씨는 그 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민수 씨도 아버지의 상황이 궁금하실 거예요. 정호는 어두운 표정이 됐어요. 민수를 보낸 후의 삶은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숨길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너를 보낸 후 제대로 살지 못했어.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내 어머니와도 이혼했어. 둘 다 너를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게 됐거든. 정호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호는 힘들게 답했어요. 어머니는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 하지만 아직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가끔 연락이 오는데 내 소식을 묻곤 해. 민수는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지만 지금은 아버지와의 관계부터 정리해야 했어요. 아버지, 그럼 일주일 전에 저를 때린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민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민수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저지른 최악의 실수야. 그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집에 가기 싫어서 술을 마셨어. 그런데 술을 마실수록 그동안 쌓인 분노와 자책감이 터져 나왔어요. 정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한 거야. 하지만 그게 내가 될 줄은. 정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애타게 찾던 아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민수야, 아버지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야. 너를 때릴 자격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화가 나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동안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은희 상담사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하시면 소화하기 어려워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상담사의 제안에 두 사람은 동의했어요. 정말로 오늘 하루만으로는 25년의 시간을 정리하기 어려웠거든요. 2주 후 정호는 박순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금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술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정호의 방에 와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정호야, 오늘도 술 안 마셨지? 괜찮아? 할머니의 걱정에 정호는 고마웠지만 몸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정호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이 과장이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 술 냄새도 안 나고. 무슨 좋은 일 있어? 정호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변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어요. 사실 민수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수도 고민이 많았어요. 매종에서 일하면서 최영애 사장과 강미영 주방장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민수의 고민에 최 사장은 신중하게 답했어요. 민수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야. 계속 원망하고 살면 너만 힘들어져.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 강미영 주방장도 조언했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도 피해자일 수 있어. 지금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물론 너를 때린 건 잘못됐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
강 주방장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민수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고상현 변호사도 가끔 와서 민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젊은 친구, 그 일은 어떻게 됐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거야? 민수는 고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실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25년 만에 찾은 친아버지였어요. 고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네. 그럼 더 복잡하겠구나.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요. 민수의 답변에 고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3주째 되던 날 정호가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야. 아버지야. 혹시 시간 되면 밥이나 함께 먹을 수 있을까? 정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민수의 긍정적인 답변에 정호는 안도했어요. 내일 저녁 7시에 내가 일하는 레스토랑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만날까? 그렇게 해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약속된 국밥집에서 만났어요. 정호는 평소보다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3주 동안 금주한 덕분에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도 깔끔한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시작됐어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일은 힘들지 않고? 정호의 관심에 민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레스토랑 사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정호는 민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민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입양 부모에게 친자식이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를 친자식과 차별했고 때로는 폭력도 있었어요. 정호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18세가 되자마자 집을 나왔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면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말에 정호는 미안함이 몰려왔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있었구나. 정말 한심해. 아니에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민수의 위로에 정호는 고마웠지만 더욱 자책됐어요. 아들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정호는 민수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별로 잘 사는 편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려고 해. 너를 위해서라도. 정호의 말에 민수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민수의 배려에 정호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민수야, 앞으로 가끔씩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어. 정호의 솔직한 말에 민수는 감동했어요. 아버지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민수의 대답에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호는 민수에게 어설프게나마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수가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고 일이 힘들 때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민수도 정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라 매종에서도 민수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최영애 사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 네, 조금씩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민수의 답변에 최 사장은 흐뭇해했어요. 다행이네. 천천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렴. 강미영 주방장도 민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야.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마. 한 달이 지나자 정호는 민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민수야, 아버지 집에 한번 놀러 올래?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정호의 제안에 민수는 조금 망설였어요. 아직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네, 가볼게요. 민수의 대답에 정호는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자신의 집에 온다는 것이었거든요. 저녁 약속 날 민수는 박순자 할머니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친손자처럼 챙겨주었습니다. 민수야, 많이 먹어. 할머니가 내 이야기 정호한테서 정말 많이 들었어. 할머니의 따뜻함에 민수는 감동했어요. 이런 할머니가 계셔서 아버지가 버틸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호도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식사 후 정호는 민수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내가 6개월 때 사진이야.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간직한 거야. 사진 속 아기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생겼었나요? 그럼 정말 예쁜 아기였어. 지금도 그때 그 웃음이 그대로야. 정호의 말에 민수는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정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좋았어요. 감사해요. 민수의 말에 정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듣는 아들의 아버지라는 호칭이었거든요. 민수야, 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고마워.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부자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6개월 후 정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금주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정호의 변화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장이 정호에게 말했어요. 김 과장, 정말 사람이 변했네. 요즘 일 처리도 깔끔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무슨 비결이야? 정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이 생겼어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 과장은 정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은 변화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정호는 원룸에서 벗어나 투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민수를 위한 방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비록 민수가 당장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도 정호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정호야, 이제야 사람다워졌네. 민수 덕분이구나. 할머니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민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도 점점 정호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것이 주말마다 만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호는 요리를 잘 못했지만
민수를 위해 열심히 배웠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 어때? 맛있어? 정호의 서툰 요리에도 민수는 맛있다고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음식 맛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정호는 민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민수야, 내 어머니를 만나볼래? 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정호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요? 정말 만날 수 있나요? 그럼 어머니도 평생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다만 재혼을 해서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민수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지만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호의 격려로 결심했습니다. 만나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송미경은 50세가 됐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민수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정말 우리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의 눈물에 민수도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부르는 어머니라는 호칭이었어요. 미경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죠. 정호도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경은 민수에게 사과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입양 과정에서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어. 정말 미안해. 미경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미경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이 있지만 민수를 잊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민수에 대해 말했고 남편도 이해해 준다고 했어요. 언제든 연락하고 만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감사했어요. 완전한 가족은 아니더라도 연락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날 이후 민수는 정호, 미경과 함께 가끔씩 만나곤 했어요. 완전한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정호와 미경은 다시 연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민수를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민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 후 정호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술을 끊고 열심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승진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의 축하에 정호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정호는 승진 축하 겸 민수와 함께 매종에서 식사를 했어요. 최영애 사장과 강미영 주방장도 정호의 승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최 사장님, 강 주방장님, 고 변호사님,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든 분들이 저희 부자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최 사장이 답했습니다. 정호 씨, 민수가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해요. 앞으로도 좋은 아버지 되세요. 2년 후 정호와 민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정호는 3년째 금주를 이어가고 있었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수는 매종에서 부매니저로 승진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고 평일에도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정호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 정호의 말에 민수도 진심으로 답했어요.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민수의 고백에 정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한다, 민수야. 정말 사랑해.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25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만남이 가장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정호와 민수는 이제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됐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박순자 할머니, 최영희 사장, 강미영 주방장, 김은희 상담사, 그리고 송미경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5년 후 정호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민수는 매종의 매니저가 됐어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정호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살 수 있었어. 고마워. 민수도 답했습니다. 아버지도요.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진심이었어요. 25년의 시간을 넘어 만들어낸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